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기현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과 후쿠시마 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한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 발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자신들의 최종 보고서 방류하겠다는 계획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IAEA는 답변하기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은 포스코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 톤의 저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의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장관님께 물어봅니다. 자, 대단하지요. 핵폐수 방류에 대한 이처럼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김기현이 총독부는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정권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과거 발언이야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2020년에 김기현의 알프스 여과는 소양이 없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2023년에 김기현에게는 가짜뉴스이자 후쿠시마 괴담일 뿐이다 이거지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정말 다 망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저녁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 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어 회의 말미에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도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TV조선 영상이었죠? 저 영상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8월에 조기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조기 방류를 요청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7, 8개월 후면은
제주해 우리 연안에 도달한다. 라는 요 보도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자 8개월 지났는데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검사해보니까 아직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안전하다. 안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왜 조기 방류를 정부 여당이 요청했다는 일본 보도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할까? 그거는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정정 보도를 청구하든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니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그런 요청한 일이 없다.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정정 보도 청구는 안 한 것 같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검사해보니까 오염물질이 없네, 그러니까 안전하네 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제 예언이 틀리기를 기대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선을 위한 이른바 북풍이 아닌 일풍이자 제2의 총풍 사건을 기획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공작하는 경정권과 국힘 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 경정권과 국힘은 당연 탄핵되어야 하지요. 김영민 의원은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에 또 뭘 내줄까? 끌어내리는 게 답. 일본만 보면 작아지는 윤석열이 임기 내에 모든 걸 내줄 태세다. 강제징용공 배상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게 시작이었다. 다음으로 공해상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위협 비행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마련됐는데 이를 가차없이 폐기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역대 정부에서조차 금기시되었던 동해상에서 일본과의 군사훈련이 이어졌다. 그렇게 동해를 일본에 내주니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인정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져도 일본 눈치만 보느라 미국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충격은 이어졌다. 윤석열은 일본 정부의 원전 핵 폐기물 방류 결정에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실 예산으로 핵 폐기물 방류 홍보 영상까지 만드는 일을 자행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도 노골화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읽어내자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토와 영공 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훈련 명칭도 부여된다고 한다. 국회 비준을 회피하기 위한 3국의 언어 도단적 노력이 가상해 보이지만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커졌다. 또한 우리 군이 우길기를 단 자위대 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윤석열 임기 내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대한민국의 화두다. 근데 나의 생각은 다르다. 각자 도생은 사치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말도 사치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한다. 분노하자, 분노를 분출하자, 끌어내리자. 그게 국가를 지키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동작의 이수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일본 기시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당장 멈춰라. 또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것임을 명심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물겨운 일본 응원과 오염수 방류 안전 홍보 덕분에 한국은 핵오염수 방류의 피해국이 아닌 가해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돌이키지 못할 짓을 저지르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항의를 하기는커녕 우리 국민을 향한 위해에 적극 가담하는 한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셈이다. 정부의 이런 만행을 비호하고 부역하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정치적 득실을 통한 총선 전략이다 이거지요.
대한민국 국방안보와 국민안전이 온통 내년 총선을 위한 이들의 공작이라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총선 공작이 예상되지요. 지난 광복절에서의 연설 중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부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가,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총선에서의 공작을 위한 예고편이 아니냐 이거지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백현동으로 뜸들이더니 북한과의 제3자 뇌물죄, 색깔론을 씌웠지요. 즉 내년 총선에 앞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표적, 조작 사건들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러니 이런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공정권을 대하는 것은 오직 탄핵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토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독도가 일본 내 위에 떠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지역에서 한미일이 군사작전을 한다면 한국 군인들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작전 명령을 하달받고 지휘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지요. 일단 탄핵 소추하고 다시 촛불의 광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